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적분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화이트 과정의 적분에 대한 요 수업 OT 영상을 짧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사실 이 OT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수학이니까 양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앞에 것들에 대한 복습은 어떻게 하고 진도는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은지 이걸 이제 특히 인강 보는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복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 OT를 지금 제작하는 거고, 사실은 이 OT에서 어쨌든 요 내용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대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복잡할 게 없는 게 아직은 그냥 미분을 다 끝냈고 적분을 시작하는 정도의 초반부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경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니까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내가 어디 케이스에 들어가는지는 이 테스트를 실강 학생들도 받고 맞춰서 복습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강 학생들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테스트는 옆에 첨부 파일로 이제 시험지랑 해설지가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25문제짜리고 하나당 4점으로 채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써 있겠지만 60분 동안 시간을 재놓고 충분히 열심히 시험 본 다음에 요 내용과 이제 맞춰서 복습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시면 되죠. 자, 일단은 50점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편입수학을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미적분이나 이런 과목들이 처음인 경우에는 미분을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했지만 생각보다 그걸 채점해 가지고 점수로 냈을 때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자체를 안 한 건 그거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내가 지금 편입수학을 통해서 미적분이라는 게 거의 처음이고 제대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미분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보통 생각하는데,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점수가 안 나온 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지금 현재 경험치의 위치가, 실력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나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아, 못 봤어.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 50점 뭐 근처 50점 미만이 되면 조금 미분 복습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수학에 대한 그 경험치가 이전에 조금 부족했던 거니까 이거를 편입 공부하는 동안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결국에 이제 수학의 시간을 계속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미분 때도 이제 얘기했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수학만 하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랑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공계 편입에서 합격이라는 걸 만들려면 그냥 요 정도의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 자, 그럼 여기에 일부러 좀 강조하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미분이 이제 생각보다 복습이 덜 됐다고 느꼈을 때, 미분이 아직도 어렵다고 느꼈을 때, 아, 미분이 안 되는데 적분을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적분은 좀 나중에 나가고 그냥 미분을 다시 복습해야지, 강의를 다시 봐야지 이러면서 일정이 계속 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정해진 수험 생활의 기간 동안에 나중에 뒤로 가서 보면 되게 많이 후회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진도 나가는 템포에는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좀 있더라도 계속 맞춰서 나가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분을 시작하는 단계면 무조건 적분에 집중해서 매일매일 그 일정에 맞춰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진도를.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멀티로 이 미분에 대한 복습을 같이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습의 횟수는 우리가 최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걸 최대한 노력해서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분의 3단원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을 빼서 시간을 들여서 그 부분만 조금 더 한 번, 두 번 더 보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개인이 부족한 거에 맞춰서 채워가시면 되고, 어쨌든 최소 이만큼을 해내는 게 적분을 나가는 동안에 복습에 대한 어떤 미션, 과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회독할 때도 조금 효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이제 좀 나눠 놨는데, 일단 1회독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론을 한번 복습해주고 단원 순서대로, 그 다음에 대표 예제를 이제 그때는 배웠으니까
그리고 복습도 했으니까 자기 힘으로 무조건 풀고, 유형별도 했었던 거니까 복습이니까 다시 자기 힘으로 쭉 푸는데 그래도 안 풀리는 것들, 그래도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다시 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해설지를 참고하거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단원마다 추가 문제 8개씩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그것도 해서 완성을 하는 걸 1회 독으로 목표. 그 다음에 2회 독을 할 때는 이론 복습은 당연히 한번 다시 봐야 되고 공식 같은 거 점검해주고, 유형별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한번 했으니까 혼자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모르는 건 다시 뭐 채워가면 되는 거죠. 질문 같은 걸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미분을 배우는 동안 단단을 같이 그 단원별로 해결을 못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실력을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건데, 한번 그때는 못했더라도 여기서 복습을 하고 2회 독을 할 때는 유형별까지 하고 단단을 해설지도 있고 질문하면 다 질문 답변 가능하니까 그 Q&A 게시판에서 단단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2회 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단단의 어떤 단원에서 60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다 풀었더니 한 40문제 정도 해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나 질문으로 조금 해결을 더 해가지고 한 50문제 정도 해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 10문제가 남았는데 이거는 죽어도 모르겠다, 해설지를 봐도 뭔지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표시해놓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시간이 지나서 또 회독이라는 걸 미분으로 돌아와서 할 때 그때 다시 이 단원에서 복습한 다음에 쫙 풀어보면 몇 개 해결이 더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번 단단을 요 2회독 때 풀어보시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60점이 나오고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일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영어 수학 비중을 5대5 반반으로 좀 가져가면서 적분을 하면서 다시 미분 복습을 쫙 해가지고 미분 적분 실력을 동시에 같이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 넘어가면 또 테스트 볼 거고 또 테스트 볼 거고 그때 이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끌어내면 되는 거죠. 지금은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적분 진도를 똑같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미분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최소 한 번 정도인데 그 한 번을 하는 동안에 3단원이 약하거나 4단원이 약하면 조금 더 부분적으로 복습을 추가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번을 보면서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이론, 예제, 유형별, 추가 문제, 단단으로 마침표 이렇게. 그 다음에 아마 적분을 익히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될 거니까 미분은 4단원이니까 한 주에 한 단원 끝낸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이제 복습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80점 이상으로 나온 친구들은 그냥 미분은 충분히 잘 소화한 거고, 사실은 여기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이전부터 조금 미적분의 경험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줄이는 거는 큰 메리트가 없고 어쨌든 이공계 편입이니까, 그랬을 때는 수학에서는 더 늘리지 말고 시간을 적분진도 나가면서 미분 복습 똑같이 한번 하면 되는데 이게 속도가 좀 빠르겠죠. 모르는 게 좀 적을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꼭 선형대수를 선행학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개인마다 어떤 시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거니까, 환경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선택이긴 한데 어쨌든 과정대로 보면 미적분 다음에 선형대수니까. 근데 말하는 건 할 수 있다면 선형대수를 좀 선행학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선형대수를 본격적으로 나가는 그 시점까지 그 선행학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선형대수 전체를 완벽하게는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쭉 한 다음에 뭐 선형대수를 다시 제대로 이제 정규과정 학습을 하면 되는데, 요 선행학습을 할 때는 5단원까지 해도 좋지만 만약에 시간이 조금 짧게 남았다면 뭐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또는 1단원부터 2단원까지라도 조금 해놓고 정규과정 선형대수로 그 다음 딱 미적분 끝내고 넘어갔을 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실력을 올리는데 되게 좋은 학습이 될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쨌든 앞에 했던 얘기들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 얘기들은 조금 반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빠르게 이렇게 봅시다. 일단 화이트반에서의 지금 OT니까 화이트반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화이트반에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이 이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상위권, 경희대, 시립대, 동국대, 홍익대 주요 대학부터 나머지 인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을 다 화이트반에서 커버할 수 있게 계속 수업을 진행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올해 목표다. 그럼 무조건 화이트반으로 완성하시면 돼요. 남들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한다고 해서 더 할 필요 없고. 근데 여기서 내가 수학에 그렇게 막 이제 편입을 해본 적도 없고 선형대수나 공학수학 이런 과목들도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려고 화이트반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목표 대학이 이제 뭐 상위권 대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이트반에서 어쨌든 다 대비가 되니까 그럼 이 학교들도 미분, 적분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반에서 했던 것들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학교들은 뭐가 그렇게 다른데 선형대수에서 되게 어렵겠네요. 근데 선형대수는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선형대수가 처음이니까 화이트로 선형대수를 한번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 번 해독을 할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 블랙 수업을 교재가 동일하니까 추가로 수강하면 된다. 끝. 그 다음에 이제 공학수학을 되게 어렵게 내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공학수학도 블랙 과정을 소화하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데 공학수학은 후반부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반에서 하는데 미적, 급수, 선대, 다변수까지 했는데 미적, 다변수에서 충분히 좋은 실력이 나온다면 공학은 그냥 뭐 화이트를 듣고 블랙을 듣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블랙을 바로 들어도 돼요. 후반부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학교들이 목표라면 무조건 그냥 화이트 과정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OT마다 좀 이제 여러분이 편입시험에 대해서 낯설고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 시험 반영해가지고 그 학교마다 좀 출제의 비중을 좀 보여드려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세종대는 이게 미분, 적분 묶어놓으면은 모르겠지만 미분 따로 적분 따로 보니까 적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현상은 세종대만 그런 특성이 아니라 그냥 편입 전체가 고등학교 수학은 약간 미분 위주의 미적분이에요. 근데 대학 수학은 적분이랑 무한급수가 훨씬 더 중점이 되는 그런 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도 여기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죠? 적분. 그럼 나가는 동안에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공식도 많고 계산도 많고 하지만 내가 합격하고 싶고 점수를 실질적으로 올리려면 적분을 많이 해야 된다가 결론,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과목으로 봤을 때도 다변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적분을 잘 해서 적분하는 동안 미분 복습을 잘 해서 미적을 잡으면 다변수 미적이 곧 그냥 3차원에서의 미적분화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이것도 당연히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후반부도 잘 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학수학은 0%거나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럼 하지 말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공학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한 의미 있는 학교 한 20개를 놓고 봤을 때 절반, 한 10개는 공학수학을 꽤 많이 내고 한 10개는 공학수학을 지금처럼 거의 안 내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편입시험에 학교마다 보는 시험에서 특성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그리고 내가 여기 보통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 이렇게 목표하잖아요. 그 라인 때 그러면 결국에는 공학수학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좋은 합격을 하니까 필수라고 생각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대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적분하고 급수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 미적 잘 해내고 나면 다변수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사실 합격이 필요한 점수는 여기서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런 학교들은. 그 다음에 공학수학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거의 안 내는 학교가 있는데 얘네는 거의 안 내는 학교다. 이런 거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미분 때 미리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강을 촬영하는 시점에 대한 달 기준이니까 3월이나 뒤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내고 요렇게 넘어간다 정도 기억을 하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3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겠죠. 제일 많은 달이니까. 그래서 3월에 시작을 하면
인강은 이제 강남단과는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맞춰가는 게 좋냐. 물론 커리큘럼에서 한번 얘기는 했지만 영상에서 다시 한번 그냥 살짝만 얘기해주면 자세한 얘기가 필요한 건 커리큘럼 영상 참고하고 3, 4월에 미분, 적분, 급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끝내고 한 칸씩 밀리는 거죠. 근데 이때 문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똑같이 공학 기출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미분, 적분이 그래도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게 하다 보면은 나보다 진도가 더 빠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신경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적 급수에 좀 익숙한 사람이면 이걸 동시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죠. 앞에 시작한 친구들하고. 그래서 약간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 주의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미적이 그렇게 막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선대보다 지금 중상위권, 중위권 학교, 인서울 학교들에는 미적이 진짜 중요한 과목인데 너무 욕심을 내서 서영대수랑 같이 해버리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이 만약에 약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어차피 여기까지 오면 똑같은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적에 집중하고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잘 기억하면 되죠. 아시겠죠? 자, 교재도 미분 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 구성 방식 진행되는 거는 계속 같은 틀에서 단원별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적분을 하는 동안 뭘 배우는지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총 5단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1단원은 옆에 메모해놔도 괜찮아요. 여긴 다 그냥 계산을 위한 적분이에요. 계산. 근데 편입시험은 공대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대에서는 뭐 공학수학이나 뭐 다변수 미적이나 이런 걸 할 때 적분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적분 계산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까다로운 적분들이 시험엔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단순하고 외워야 되고 이런 어떤 사람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뛰려면 다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리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어쨌든 여러 번 연습한다. 적분이 좀 익숙해도 푸는 거랑 보고 아는 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손으로 연습한다. 그 다음에 2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은 미적분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론 자체는 워낙 유명한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론은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이론은 이해 위주로 보면 되는데 그러고 문제를 풀면 당황해요. 왜냐면은 여기 2단원의 문제들 중에는 되게 독특하고 까다로운 대학 수학에 나오는 적분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론을 배울 때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단원 자체의 특징이 이론은 조금 이해 위주로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문제로서 까다로운 문제들을 많이 배우고 익힌다. 근데 이론을 안다고 해서 그걸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문제풀이 수업에 또 집중을 해줘야 되는 단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편입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 3개 단원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별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거니까 요 대학 수학 범위에서 시험 보는 편입 수학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 수학에서는 이게 진짜 편입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만약에 미적분을 조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열심히 하면 좀 금방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완전히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한 번 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잘 하려면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러 번 동안에 이걸 익혀야지 이렇게 조금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배우시면 적분을 배울 때보다는 조금 지나서 다시 복습하고 다시 복습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인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제 많이 해야 된다. 참고해 주시고 OT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수업 넘어가니까 수업에 집중해 주고 적분 진도는 무조건 일정대로 맞춰서 나가는 건데 미분 복습을 아까 내 위치에 맞게 한다. 그래서 그 방식을 잘 기억하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